안녕하세요. 지오지안이 엄마예요.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브이로그를 올린 지도 벌써 한 달 반이 지났고 소개 영상을 올린 지는 더더욱 까마득한 것 같아요. 잠깐 건더기가 오긴 했지만 다시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즐겁게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나 그림책 소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직 깊이 보기가 아닌 만 3, 4세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충분히 즐겁게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림책을 작가별로 소개해보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책을 중심으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작가는 바로 천미진 작가님이세요. 지우가 정말 애정하는 그림책의 작가님이십니다. 저는 현재 10권의 그림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좋은 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또 다른 책도 한번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꼭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바로 빛나는 우리 음식 그림책입니다.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이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책을 펼쳐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보시면 동화 구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성으로는 설날 떡국, 추석 송편, 이삿날의 시루떡, 여러가지 우리나라 떡, 여름날의 식혜, 겨울날의 된장찌개, 그리고 마지막 산골짜기 비빔밥, 이렇게 7가지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히 음식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 그리고 이삿날의 풍습과 같은 전통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먹고 나누면서 그 안에서 생기는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주는 아주 소중한 시리즈예요. 책을 한 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우가 정말 좋아했던 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아주 다양한 떡들이 있죠. 이 음식책들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독후 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실제로 먹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우도 이 책에 나왔던 떡들을 모두 한 번씩은 맛봤습니다. 다양한 떡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진행을 해요. 무지개떡이 순례가 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각 떡들이 각자의 특징에 맞게 탈락을 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출발선을 넘자마자 시루떡은 팥고물이 후두두둑 떨어지는 바람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기다란 이 가래떡은 휘청휘청해서 또 걸리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라 꿀떡 같은 경우는 꿀이 또도도독 떨어져서 또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지 않았나요? 각 떡의 특징을 딱 잡아내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녹여냈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고 아이도 충분히 즐길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된장찌개 책이에요. 아주 추운 겨울날 멸치, 애호박, 감자, 버섯, 파 이런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오들오들 떨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따뜻한 온천을 발견하게 되고 모두 온천 속에서 몸을 녹이면서 자연스럽게 너구리 아빠의 된장찌개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읽고 나면 아이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팥건물 시루떡입니다. 이 책 역시 주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이 조상님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서 귀신이 왜 나오는 거지? 라고만 생각을 하다 현재는 그래도 좀 어렴풋이 조상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미와 은민의 가족이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한 집에는 성주영감과 조왕할멈이 계시죠. 정미와 은미 엄마는 시루떡을 직접 만들고 성주영감과 조왕할멈에게 우리 집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은 성주영감과 조왕할멈은 이 가족을 지켜주기로 다짐하죠. 그리고 이웃들에게 직접 시루떡을 나누어 주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웃의 정을 느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 어려운 문화고 풍습이지만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던 이사의 풍습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번째 책은 추석 전날 달밤에 라는 책이에요. 송편을 빚으며 가족들의 소원을 비는 내용입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에 왜 송편을 먹는지 그 송편을 빚을 때 어떤 마음으로 빚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이 책을 읽어보시고 함께 송편을 만들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설 명절에 먹는 떡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떡국의 마음입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떡국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짧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길고 긴 가래떡을 뽑는 마음은 네가 오래오래 탈 없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썩둑썩둑 둥글게 떡을 써는 마음은 둥근 저 태양처럼 너의 새해가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 보그르르 시간을 들여 뽀얀 육수를 내는 마음은 네가 만나는 세상이 따뜻하고 푸근하기를 바라는 마음. 달걀 깨는 마음은 너의 꿈이 더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 진짜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떡국을 만들 때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구나. 조상님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재료를 담아냈을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6번째, 산골짜기 연인의 비빔밥이에요.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연희 엄마와 연희 이야기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려던 중에 동물 친구들이 가지고 온 갖은 재료를 이용하여 비빔밥 한 상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읽고 있으면 당장 비빔밥을 만들고 싶어지는 기분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식혜입니다. 밥알들의 시선으로 식혜 이야기를 풀어낸 이야기예요. 귀여운 표정과 대사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상상을 더하여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미진 작가님의 음식 그림 책들은 독후 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직접 음식을 만들어보고 엄마 아빠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이 책 덕분에 더욱 특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 추가적으로 작가님의 작품 3개가 더 있더라고요. 한번 짧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변비 책입니다. 편식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웅이가 똥을 열심히 싸려고 합니다. 근데 똥꼬가 말하죠. 아무리 힘을 줘도 똥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해. 그때 똥꼬가 방구를 껴버렸어요. 그러자 그 냄새를 맡고 코가 냄새 차라리 똥 냄새가 낫겠다. 그리고 눈이 말하죠. 나는 왜 웅이가 똥을 못 누는지 알아. 채소 안 먹고 소시지만 먹더라고. 골고루 먹지 않으니까 응가가 안 나오는 거야. 그걸 듣고 입이 맞아. 웅이는 아이스크림만 좋아해. 과일은 똥이 잘 나오게 해준다던데. 맞아. 엄마가 그러는데 물을 많이 마셔야 똥이 부드러워져서 잘 나온대. 그때 엄마가 말하죠. 웅아 물 좀 마셔보자. 그러자 똥이 축축해짐을 느낍니다. 그러고는 배를 살살 문질러주자 응가가 나오죠.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웅이가 왜 똥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풀어내지 않았나요? 응가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가 아이스크림 조금 먹고 물이랑 과일을 좀 많이 먹어야겠다. 채소를 열심히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자도 꼼짝 못하는 우리 엄마예요. 엄마의 잔소리에 대해서 또 유쾌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지호와 함께 엄마가 하던 잔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반성하는 점도 있었고 지호에게도 너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나타낸 말이었단다 하고 좀 더 명확하게 좀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 여우 일루가 있었습니다. 이 일루는 엄마의 잔소리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무시무시한 사자가 엄마의 호두파이 냄새를 맡고 찾아오게 됩니다. 컹 하면서 무섭게 호두파이를 얻어내지만 엄마는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너 호두파이 먹고 싶으면 목욕도 해야 되고 크르렁 소리 내지 않아야 돼 하면서 열심히 사자를 위한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자가 깨끗한 모습으로 또 탈바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집에 찾아온 아들 일루는 깜짝 놀라게 되죠. 무시무시한 사자가 와 있으니. 둘의 호두파이를 기다리면서 엄마의 잔소리에 대해서 무언으로 동감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마지막으로는 노래로 배우는 띠띠빵빵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이 책 역시 앞쪽에 QR코드가 있어서 노래를 들으면서 자음에 대해 배워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천미진 작가님의 책 10권을 모두 소개해드렸어요. 혹시 이 외에도 다른 추천하시고 싶은 천미진 작가님의 책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단행본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작가님의 책들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